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자바로 게시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설치부터 쭉 해보시면, 설치는 실질적으로 안 할 거지만 설치부터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자바 프로그램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폴더에 중에서 제 폴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C 드라이브 밑에 뭐 프로그램, 원래 디폴트는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를 설치하는데, 저는 이제 C 드라이브 용량이, 제 C 드라이브 용량이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그 예전에 뭐 별로 없었어 가지고 이제 E 드라이브에다가 저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폴더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exe 실행 파일이다, 자바다, 이렇게 해서 실행했습니다. 지금 다운받은 건 JDK 다운받았고요. 다운받은 것은 오라클닷컴에 가셔서 오라클닷컴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다운받는 게 있어요. 근데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때는 그냥 자바 다운로드 뭐 이렇게 해서 자바 다운로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때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시면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돼서 이제 버전별로 쭉 나오시니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자바 SE 8 버전을 받을 겁니다. 개발자용이니까 JDK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라이센스 뭐 하이라고 나오고 종류별, 운영체제 종류별로 쫙 나오시는데, 제 컴퓨터는 이제 윈도우즈 64비트 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서 내 PC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윈도우 10인데요. 속성을 보시면 지금 이제 윈도우 10이고요. 윈도우 10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64비트, 이 시스템의 종류가 64비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64비트 운영체제 되어 있기 때문에 64비트에 맞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윈도우 64비트 요거입니다. 얘를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그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실무에서 8 버전을 많이 쓰기 때문에 8 버전을 다운받고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냥 디폴트라면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다운로드 되는데, 저 프로그램 파일스에 설치가 되는데, 저는 이제 설치를 exe 자바로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신 다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JDK라는 게 나오고, JDK 안에 빈이라고 나오는데, 빈 안에 자바 C가 나오는데 여기 컴파일러입니다. C가 있으면 개발자, C가 없으면 그 실행하는 운영자입니다. 운영자. 지금 C가 있어서 저는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컴파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고요. 설치를 했습니다. 버전은 1.8에 해당되는 버전을 받았습니다. 예를 하시면 이제 그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 PC에서 속성, 환경 설정은 실제적으로 개발할 때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운영할 때 필요한데요. 고업 시스템 설정에 왼쪽에 클릭하시면 환경 변수 클릭하시고, 자바 언더바 홈, 맨 처음에 이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이거 자바 언더바 홈, 이름이 이제 자바 언더바 홈이고, 이름이 자바 언더 홈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변수가 이름을.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변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폴더에 찾아가지고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폴더에서 저렇게 찾아놨었는데, 여기에 자바 JDK까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여서 환경변수로 붙여넣기 해서 환경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하실 거는 패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패스를 지정해서 여기 패스 부분에 보시면 이제 편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 보면 여기 저희가 자바 언더바 홈 밑에 뭐 빈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맨 처음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웬만하면 맨 위에다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오라클이 뒤에 설치가 됐네요. 그 맨 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확인을 누르고 사용하시면 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끝까지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CMD 창, 그 여러분들이 콘솔 창이라고 하는 CMD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 부트한 게 여시고, 저희가 이제 패스 쳐보면은 여기 이제 자바 쪽에 해당되는 이쪽에 뭐 자바 쪽에 해당되는 패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빈까지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카페나 동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뭐 자바 언더바 홈 이런 걸로 이용해서 환경 설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잘 돼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자 실제로 실행이 되니까 자바, 보통 다른 거를 이제 그냥 자바만 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너무 긴 게 나오니까 버전 정도 확인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바 C도 마찬가지로 자바 C, 자바는 자바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자바고요. 자바 C가 컴파일할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전 이렇게 해서 테스팅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실행이 된다 하면은 설정이 잘 돼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클립스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편집하는 자바를 코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이클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클립스는 eclipse.org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클립스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웹이랑 같이 개발을 할 거라서 저희가 이클립스의 맨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냥 하시면 요거는 이제 자바 2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웹이랑 상관없는 것을 개발하는 이런 게 되시는데, 이거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그냥 웹이랑 상관없는 자바 그 SE 개발 그 스탠다드 SE만 개발하는 게 돼서 다운로드 패키지스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클립스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저희가 나중을 위해서 이제 여기 웹 애플리케이션까지 전부 다 개발할 수 있는 요걸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바 2라고 되는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웹 디벨로퍼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받으셔서 이거는 그냥 압축을 풀기만 하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풀으셨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풀어서 exe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제 이클립스 해가지고 여기다 한 개 더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여기에 설정 파일이 이클립스 INI 파일이 있습니다. 한글을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한글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편집을 하는데 연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서 워드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좀 열어주시고요. 맨 아래 이렇게 dfile.encoding UTF-8이라고 한 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시면 제가 다음부터 이클립스에서 하는 모든 엔코딩 방식이 UTF-8로 엔코딩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세요. 이거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eclipse.exe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저는 이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이렇게 나오는데, 고정으로 눌러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실행합니다. 이렇게. 자, 실행해 주시고, 실행하시면서 뭘 하냐 하면 그 오라클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오라클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오라클닷컴에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오라클 11G 그 버전이 11G 해당이 되고요.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해주는 11G 오라클 설치 및 다운로드 해주는 오라클 사이트에 가십니다. 오라클 사이트 가보시면 여기 이제 11G에 해당되는 건 없고,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스탠더드 C나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E 버전이나 SE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데스크탑에다 깔면 이렇게 이 속도가 무겁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슉 내려보면 여기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나오는데 18G와 18C에 해당되는 내용에만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나옵니다. 얘는 이제 사용하는 리소스도 적고 데이터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컴퓨터에서도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64비트용 이제 그 오라클 11G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디폴트로 막 설치를 하면 돼. 비밀번호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좀 써보셔서 하시려면 지금 이제 그 이것만 직접 서비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 사용하실 때는 SQL 디벨로퍼라는 것을 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SQL 디벨로퍼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채워서 이제 다운로드하는 URL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실 때 저는 이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즈에 with JDK 파일 included JDK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걸 다운받으시면 용량은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자바가 어디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자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제 추천하기는 이제 요거를 다운로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맥OS나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얘네들은 이제 이
요구되어진다. 요게 요구되어진다라고 자바 JDK8이나 자바 11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써져 있는 것은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 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되어진다라고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셔야 되고, 여기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크루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요구되어진다가 없죠. 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얘는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기본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오라클을 다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거 전체에서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클릭해 보시면 서비스 탭, 여기 여러분들이 뭐 맨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자세히 누르시면 됩니다. 서비스 탭에서 오라클이 돌고 있는지 그래서 돌고 있는지 보십니다. 여기서 이제 오라클 서비스 XE 스타트 시키시고, 오라클 XE TNS 리스너, 오라클에 관련된 게 여러 개 있는데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라클 서비스 XE, 그 다음에 오라클 TNS 리스너, 얘를 이제 그 스타트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SQL 디벨로퍼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압축을 풀면 됩니다.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오라클 X의 디벨로퍼를 다운해서 압축 풀어가지고 이렇게 SQL 디벨로퍼라는 폴더를 꺼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SQL 디벨로퍼 exe 파일이 실행하는 겁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작업 표시줄에 좀 넣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저는 이제 연결하는 게, 이 서버랑 연결하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설정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웠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또 오라클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오라클 서버에다가. 그래서 오라클 디벨로퍼 눌러보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없을 테니까 저는 이제 지운 다음에, 제 거는 있거든요. 있으는데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SQL 디벨로퍼도 SQL 디벨로퍼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짜야 돼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따로 한 개 만들겠습니다.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뭐 패스트 자바 이렇게 해서 지금 빠르게 이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고요. 자, SQL 디벨로퍼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시고 있으면 지금 그 워크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이클립스도 지금 실행되고 있고요. 두 개를 실행되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 네 가지, 지금은 이제 저희는 SQL 디벨로퍼, 자바, 그 다음에 오라클, 그 다음에 이클립스,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돌려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웹까지 전부 다, 웹 스프링 이것까지 전부 다 하시기에는 제가 4개를 전부 다 4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설치를 같이 해봤더니 컴퓨터가 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설치를 완료되면 다른 거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컴퓨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는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하기 위해서 워크스페이스도 새로 만들고, 지금 SQL 디벨로퍼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새로 만들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 이렇게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접속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워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시스 비밀번호는 그냥 1, 2, 3, 4 이걸 쓰기를 원합니다. 보통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DB 접속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새 접속 이렇게 만드시고, 그 새 접속을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 접속을 만드시고요. 로컬에 있는, 내 컴퓨터가 로컬인데 로컬에 있는 시스 계정으로 접속할 거예요. 정도에 쓰시면 되겠고, 사용자 이름을 시스로 쓰시고, 비밀번호는 보통 롤 자체를 시스DBA, 이거 중요한데요. 이 롤을 이렇게 시스DBA로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보통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저는 1, 2, 3, 4로 쓴 것 같은데 1, 3, 4 써놓고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면 성공이라고 뜨면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하셔가지고 사용을 할 시스 계정이니까, 나중에 설치됐을 때 시스 계정 암호를 까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호를 잊지 않고 하시려면 좀 쉽게 하시면 됩니다. 됐으면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이제 접속을 하겠습니다. 저장하는데 이게 접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취소 누르시고요. 여기다 오른쪽에, 여기 방금 만든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접속이라는 메뉴가 뜰 겁니다. 접속을 누르시면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 SQL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 개 열어주는데, 여기다가 사용자를 만듭니다. create user, create 사용자를 만들다 유저 쓰시면 되고요. 유저라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죠. 저희는 자바대로 하고 있는데 이미 했기 때문에 뭐 패스트라고 쓰겠습니다. 패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패스트가 리저브드 원인 것 같아요. 패스트 1로 쓰죠. 패스트 1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비밀번호 쓰기 위해서 identified 뭘로 이제 패스워드를 뭘로 이제 그 구별을 할 거야라는 거고요. identify 쓰시고요. 그럼 1, 2, 3 똑같이 하겠습니다. 패스트 1, 패스트 1로 이제 동일하게 쓰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시면 사용자는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하게 주셔야 됩니다. 권한은 grant 이렇게 주시면 되고 grant resource 자원을 관리하는 거와 이제 관리하는 거와 저희가 그 커넥트 연결하기 위한 커넥트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 권한을 이제 to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방금 전에 만든 패스트 1한테 일단 줍니다. 지금은 시스 계정을 접속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랜트에서 접속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접속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 접속에다 로츠바스 눌러주시고요. 새 접속을 만듭니다. 그 시스 로컬에 저희가 로컬에 언더바 그 패스트 1 이렇게 있으니까 패스트 1에 해당되는 권한 쓰고 사용자 이름은 뭐 패스트 1 접속할 건데 패스트 1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롤은 기본 값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패스트 1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똑같이 주시면 나중에 잊어버릴 일 없으니까 테스트 누르시면 성공했다고 나오고 얘를 저장하시고 나중에 얘를 접속을 한 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패스트 1에 접속 이렇게 누르시면 접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게시판인데요. 자, 게시판에 해당되는 건데 게시판은 보드라고 일단은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글번호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크리에이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테이블명은 보드입니다. 보드 BOLD 가로 열고 엔터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써주세요. 가로 열고 엔터 친 다음에 가로 닫고를 써준다.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번호에 해당되는 거를 택키 한번 눌렀습니다.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 라이터, 콤마, 라이트 데이트, 콤마, 히트, 조회수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콤마 안에다가 이제 타입이 뭐지? 이 타입은 이 타입은 롱 타입, 자바로 쓰면 롱 타입인데요. 여기서는 넘버 타입으로 쓰겠다. 넘버 타입이고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쓰겠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타이틀은 그 데이터 값이 변할 수 있죠. 그럼 바케라타 2로 쓰시면 되겠고요. 바케라타 2에 저희는 이제 한글로 100자리, 그러니까 300바이트까지. 그 오라클 11지부터는 이제 한글 한 자리가 3바이트를 먹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바케라타 2, 컨텐츠는 바케라타 2의 길이는 200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라이터는 한글로 10자리의 이름 10자리인데, 그러면 이제 곱하기 3에서 30자리, 라이트 데이트는 데이트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히트는 마찬가지로 넘버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쓰셨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난널 같은 거 꼭 써야 된다. 난널 같은 거 이렇게 써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컨텐츠 꼭 필요하고요. 타이틀 꼭 필요하죠. 컨텐츠 필요하고 라이트까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기본값 디폴트 뭐 시스 오늘 날짜 시스 데이트로 작성을 해라 라고 써주시면 되고, 히트도 디폴트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나중에 연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 기본값은 0 써서 사용합니다. 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제 순서는 저같이 쓰시면 이제 그 테이블 만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자, 넘버 부분은 시퀀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create 시퀀스 그 다음에 보드 언더바 시퀀스를 만들겠다. 오라클에서는 시퀀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글번호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까지 만들어 주시면 다 끝났습니다. 패스트 1로 해서 저희가 이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B는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하실 거는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작성을 해서 쓰시는 건데 웰컴 나오는 것은 이제 닫습니다. 닫으시고 크레이트 맨 처음에는 지금 만드시는 건 자바 프로젝트니까 웹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근데서 이 환경이 지금 자바 2 환경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자바 2 환경이라서 자바 환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플러스 누르시면 자바라는 게 있는데 참고 그 여기 퍼스펙티브라는 오픈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자바의 환경으로 바꾸자. 그래서 오픈하시면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시고 그 다음에 2는 현재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클로즈 시켜주세요. 자바 환경만 써주시고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프로젝트라고 쓰겠습니다. 프로젝트라고 써주시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바 1.8을 쓸 거예요. 1.8. 근데 이제 현재 1.8이 이게 세팅이 디폴트가 1.8이 아니라 15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컴파일러를 한 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즈 1.8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클립스 내부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라서 이 컨피그레이션 JRES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add 누르신 다음에 자바 벌처 머신 그 제가 설치한 거를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JRE 홈을 쓰시고 아까 전에 제 자바 언더바 홈에 썼던 이제 제 자바의 뭐 EXE의 자바의 자바 폴더 밑에 JDK, 이 JDK 폴더까지 오시고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쭉 보입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이 파일을 써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었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add and close, apply and close 눌러주시고 되었으면 이제 일단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 프로젝트가 생기는데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요. 근데 펄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퍼티스라는 설정이 있으시고 여기에 보시면 뭐 프로젝트 패스에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재는 서버가 아니니까 그런 건 필요 없고 빌드 패스에 보시면 자바 라이브러리에 보면 자바 1.8이 돼 있어요. 컴파일러 한번 볼게요. 컴파일러 한번 보시면 자바 1.8로 지금 세팅돼 있어요. 아시겠죠? 세팅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 1.8이 아니라 15로 세팅되어 있으면 enable perfect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체크된 거를 해제하시고 이제 여기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고 요거는 선택하면 그거랑 따라서 같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할 때에 버전이 안 맞으면 컴파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해줍니다. 실행 안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이제 보셨으면 좋습니다. SRC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필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다 이제 그 폴더를 한 개 만들고 그 프로젝트마다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그걸 써야 되니까 lib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오라클 설치한데 오라클 XE 설치한 폴더에 가보시면 오라클 폴더에 프로덕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거기 버전이 있고 서버 밑에 JDBC라는 게 있으시고요. JDBC 밑에 lib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한 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OJS 6.4를 쓸 거고요. 복사 여기다가 이클립스에 가서 붙여넣기 해서 이 프로그램을 쓸 건데 여기 이렇게 올려놨다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있네 이거고요. 내가 쓰려면 라이브러리로 등록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책이 올려져 있는 이런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스 자바 빌드 패스 라이브러리 보면 라이브러리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일 한 개만 올릴 거죠. add 자르스 쓰시고 프로젝트 밑에 lib 밑에 OJS 6.4를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책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개 생깁니다. 이렇게 책을 올려서 쌓아놓은 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라이브러리라는 거고요. 레퍼런시스 라이브러리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OJS 6.4를 해서 여기 프로그램들이 잔뜩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얘를 갖다 쓰겠다. 자바도 이게 안 나오면 못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나와야 자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웹장이라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하나에는 메인 클래스를 한 개 만들고요. 메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com.web장.main 여러분들 도메인 있으면 도메인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메인에 컨트롤러 일리 가세요, 전리 가세요, 번호를 선택하세요. 이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라고 쓸 거고요. 이제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클래스 이름이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메인 컨트롤러라고 클래스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게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작고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요. 왼쪽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키패드에 플러스 누르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소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메인이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서로 주석을 많이 쳐주시는 게 좋은데요. 시작 부분입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한 개만, 프로젝트에서 한 개만 만듭니다. 한 개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따라 만들고, 여기서 뭘 하냐면 메뉴를 선택해서 이제 메뉴를 보여주고 메뉴를 선택해서 나오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쓸 때마다 메뉴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거를 많이 쓸 건데요. 그런 걸 위해서 메뉴를 출력하세요 뭐 이런 거 쓸 건데,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출력하거나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컴점 앱장의 메인의 컨트롤러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메인 말고 유틸이라는 패키지, 웹장에 유틸이라는 패키지 한 개 만들어 볼까요? 유틸이라는 패키지를 한 개 만들어 보시고, 그 IO 입력하고 출력하는 걸 만드시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출력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out이라는 클래스는 맨 앞에 대문자로 만드셔야 되고요. 클래스 변수는 소문자로 만듭니다. 이 메인 없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 얘네들이 매번 갖다 써야 되는데, 이때 갖다 쓰기 위해서 이 메모리를 그냥 계속 올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스태틱이라는 겁니다. 스태틱. 다른 패키지에서 얘 갖다 쓸 수 있어요가, 갖다 쓸 수 있어요라가 이제 퍼블릭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퍼블릭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는 라인을 긋는 걸 한 개 하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쓰시고요. 출력하고 만다 보이드 라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메소드 이름은 이제 소문자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인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라인을 몇 개를 쓸 수 있지라는 것을 인티자로 이제 x 번 쓸 수 있어요라고 이제 한 개 찍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소 포문을 이용해서, 자 포문을 이용해서 x번만큼 int 뭐 그 i는 맨 처음에 1부터 뭐 i가 적다, x보다 적거나 같다까지 해야지 똑같이 개수가 나오네요. 같다 뭐 이런 거 쓰시고, 이제 i 플러스를 이용해서 한 개 라인을 쫙 그려주는 걸 사용하시면, 이게 라인 그리는 거를 매번 이제 양식에 맞게 좀 쓰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라인을 그리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시소 쓰시고요. ln을 지우면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대시 이렇게 해서 긋는 걸로 하겠습니다. 긋고 포문을 다 빠져나가면 한 줄을 이제 더 추가해서 시소를 누르시면 얘는 줄바꿈입니다. 요거는 줄바꿈 하지 않고 줄바꿈 없이 라인 긋는 겁니다. 없이 라인 만들기를 하는 거고요. 요 밑에는 줄바꿈을 하는 거죠. 라인을 다 그랬으니까 줄바꿈을 해서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메뉴라든지 타이틀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이걸 하는데, 타이틀 같은 걸 쓰기 위해서 뭐 퍼블릭 쓰시고요. 퍼블릭 사용하시고, 스태틱 보이드 출력하고 말 거예요. 보이드 사용하시고요. 대시로 전부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써주시고, 타이틀은 이제 스트링으로 타이틀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타이틀에 해당되는 뭐 타이틀 이런 거를 받습니다. 그 가로열고 가로 닦아 있으면 메소드고요. 가로열고 가까웠으면 변수입니다. 얘는 변수, 얘는 가로열고 가까웠으니까 메소드. 아시겠죠? 구분이 되는 거고요. 써줬으면 여기다 이제 타이틀을 먼저 찍습니다. 타이틀 찍는데 라인을 먼저 그려요. 타이틀이니까 줄수를 좀 한 30줄 정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로열고 한 30개 정도의 라인을 위에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라인을 이용해서 한 개 이제 30개 정도의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 찍을 때 라인 바로 앞에 붙었으면 좀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블랭크를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타이틀을 찍어주시면 이쁘게 보일 거고요. 지금 이제 웹에서는 그 줄칸 맞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줄칸 맞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걸 이용하시면 저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게 메인 컨트롤러에서 이제 메인 메뉴입니다라고 찍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거 타이틀이라고 썼는데 타이틀 말고 메뉴라고 쓰겠습니다. 메뉴부터 메뉴는 한 25 정도, 20개나 25개, 20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이니까 얘는 스트링에다가 이제 메뉴라고 쓰겠습니다. 메뉴로 다 바꾸겠습니다. 타이틀 아니고, 예, 그 따로 만들 걸 그랬어요. 메뉴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메인 컨트롤에서 이제 여기서 아웃 점 쓰면 여기에 이제 라인 이런 것도 있고 메뉴라는 게 나와서요. 지금 메인 메뉴 찍을 거예요. 여기다 메인 메뉴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실행하시면 이제 콘솔 창에서 이렇게 메인 메뉴라고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이제 완성되는 걸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인 메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 타이틀 메뉴라기보다는 타이틀인데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메뉴라기보다는 타이틀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타이틀. 자, 타이틀로 만들어서 이제 타이틀 이렇게 메소드 만들고 여기다 이제 타이틀을 받아서 타이틀을 출력을 하고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메뉴 부분은 라인이 좀 메뉴 부분 좀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20줄 말고 한 30, 40개로 지금은 이제 40개 정도면 되는데 나중에 조금 늘리셔야 될 겁니다. 그 나중에 요것도 숫자로 변수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메뉴를 받으시는데 메뉴는 점점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받으시면 되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지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인덱스로 저희가 포문을 돌려서 이 메뉴에 해당되는 메뉴스, 이건 배열인데요. 메뉴스에 해당되는 것을 포문을 돌려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폼은 배우셨으니까 그 스트링으로 이제 메뉴를 한 개씩 받아서 땡땡 메뉴스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메뉴 한 개씩 찍는 걸로 이렇게 한 개 띄고 메뉴 한 개씩 찍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콤마를 이용해서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메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웃점. 맨 처음에는 이거 메뉴가 아니라 타이틀로 찍는 거죠. 타이틀로 메인 메뉴라고 찍고, 그 다음에 메뉴는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상따별 찍고, 저기 게시판만 만들 거기 때문에 1번 게시판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0번은 이제 종료 이렇게 쓰겠습니다. 종료 이렇게 사용해서 써주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메뉴는 소문자입니다. 아웃점 메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저희가 메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소문자로 얘를 이제 돌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 실행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메뉴에 이렇게 게시판이고 종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시냐면 이제 메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선택할 때도 입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util.io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클래스를 in이라는 클래스를 하게 만드시면 input의 in입니다. in이라는 클래스를 만드시면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in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입력하기 위해서 쓰고요. 얘네들은 이제 그 입력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그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스태틱으로 쓰겠습니다. 스태틱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얘가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르면 스캐너가 있고 이코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new 생성을 합니다. 얘를 생성한 건 메인 메모리에 갖다 올리다 쓰는 거고요. 스캐너인데 여기다가 system.in 키보드로 입력하는 겁니다. 키보드 표준 입출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public static 스트링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 걸 씁니다. 그 스태틱으로 쓰셔야 되겠네요. 스태틱 스트링 쓰시고 스트링 정도의 메소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괄호 권역 쓰시면 되겠고요. 리턴 바로 쓰시고 스캐너에서 scanner.nextline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nextline은 줄 단위로 얘를 읽어드릴 때 이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보통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받을 때는 보통 전부 다 스트링 형식으로, 줄 단위 스트링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nextline으로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뭐뭇을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public static 쓰시고 string 동안 동일한 건데 이제 get string이라고 똑같이 씁니다. 스트링 선생님 get string이라고 똑같이 쓰면 오류가 나지 않나요? 근데 파라미터가 틀리면 스트링으로 메시지, 파라미터가 틀리면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메시지 파라미터 틀리면 얘를 두 개를 구별을 합니다. 아시겠죠? 구별을 하게 돼 있으시고요. 맨 처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찍는 거예요. 찍는데 저희가 위에다가 라인을 좀 입력해서 이제 쓰거나 여기다가 그 쌍따옴표 찍고 뭐 이렇게 MSG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MSG를 찍고 됐죠? MSG를 찍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한 개 해주고 하면 그 뒤에다가 저희가 쓰시는데 줄바꿈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뒤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 바로 이제 리턴에서 스캐너가 아니라 여기
그 게스트링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받아내시면 문자를 받아내는 걸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보통 이제 이거보다는 이걸 이제 쓰게 되겠죠.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점 여기 메인점 컨트롤러 다시 오셔가지고요. 메뉴를 선택하세요라고 쓰는 겁니다. 어디서? 아웃에서. 인에서 쓰는 거예요. 점 쓰시면 여기에 게스트링 메시지를 함께 쓰는 게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메뉴 입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입력 쓰시고 세미콜론 찍으면 여기다 이제 찍어서 사용하시면 컨트롤 F11 눌러서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 입력하세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거나 메뉴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제 끝납니다.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처리를 하시겠죠? 처리를 하실 때 스위치 내가 이거 입력을 받은 것을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뭘 이제 저장을 해내면 메뉴 입고로 이렇게 저장을 해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분을 위해서 스위치 메뉴가 1이냐 2냐 3이냐 그걸 쓰는데 1이냐 0이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스위치 쓰시고요. 케이스 땡땡 사용하시고 케이스 1 근데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에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메뉴가 지금 여기 스트링 타입이죠. 그러니까 1 쌍따옴에 찍으셔야 되고 땡땡 1이면 뭐라냐 여기다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게시판을 처리할 거다. 저희가 게시판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케이스 이제 0번이면 0번 종료니까 종료에 해당되는 것은 시스템.exit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 종료는 0번입니다. 정상 종료. 그리고 시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종료한다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종료라고 써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시고 이도 전혀 아니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자, 디폴트라고 써주시고요. 디폴트 땡땡 써주시고 이도저도 아니면 시소를 이용해서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대입니다. 잘못된.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테스팅해서 실행해 보시면 자, 1번이면 게시판 처리, 0번이면 종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무거나 치면 이제 지금 종료가 됐는데요. 다시 실행해야 되죠. 반복문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거나 치면 이제 잘못된 이메일을 선택했다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하시고 0번을 치면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자, 아무래도 종료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 반복을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 반복을 시켜서 이제 제가 끝내자고 할 때만 끝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한 반복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무한 반복. 내가 끝내자고 할 때만 끝냅니다. 무한 반복의 시작이 되고요. 여기가 무한 반복의 끝이 됩니다. 여기가 그 무한 반복의 끝이 됩니다. 끝. 이렇게 돼서 여기 탭키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됐죠? 자, 무한 반복 시키는 방법은 while문을 사용해서 true라고 써주면 무한 반복이 됩니다. true.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뭐뭐라고 무한 반복의 끝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중괄호 닫고를 써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이제 실행하시면 얘가 이제 메뉴를 선택했을 때 제가 0번을 선택하기 전까지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1번, 0번 다른 걸 이제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장을 안 했나? 됐고요. while문 true를 줬고 브레이크를 안 썼네요.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를 써야 0번까지 가지 않고 빠져나오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1번을 쓰면 브레이크. 다시 합니다. 자, 1번 게시판. 그 게시판 처리하고 메뉴로 다시 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면 잘못된 메뉴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 0번을 눌렀을 때만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게시판 처리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게시판 컨트롤러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게시판 컨트롤러 만드시는 방법은 요거와 동일하십니다. 컨트롤러니까 이쪽 거 선택하세요, 저쪽 거 선택하세요. 패턴은 이거와 또 동일하시니까 메인 컨트롤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저희가 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컨트롤러에 있는 이 패키지를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 복사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시면서 이제 컨트롤러인데 메인 컨트롤러가 아니죠. 이제 이번에 게시판 컨트롤러입니다. 보드 컨트롤러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컨트롤러 패키지는 보드 패키지 컨트롤러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근데 이름이 보드 컨트롤러인데 이름이 메인 컨트롤러죠. 그러니까 얘를 F2키 눌러서 보드라고 써줍니다. 보드 컨트롤러라고 써주시고요. 됐죠? 피니시 눌러서 완전히 고칩니다. 보드 컨트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다른 게 전부 다 저기 있는데 메인 메소드를
무슨 메소드로 바꿔주냐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 메소드, 메인은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서비스 메소드로 리턴 타임은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메뉴가 끝나라 할 때까지 끝내지 않습니다. 끝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while부터 이제 이렇게 무한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메인 메뉴가 아니라 이번에는 게시판 메뉴죠. 여기다 게시판 메뉴라고 써줍니다. 자, 게시판 메뉴로 써주시고, 게시판은 1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고, 2번 종료는 나중 일이죠. 2번은 이제 글보기 해당이 되는 거고, 3번은 글쓰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를 찍어서 사용하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을 잡아놨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점점점이 여러 개 받는다, 스트링을 여러 개 받아서 폼 돌려가지고 이제 한 줄씩 출력하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4번은 글 수정 해당이 되고, 5번은 글 삭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0번은 이전 메뉴가 되겠죠. 이전 메뉴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메뉴 입력하라고 이제 넣고 메뉴를 선택하면 1번은 이제 게시판 리스트죠. 게시판 리스트로 쓰겠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처리하고 1번부터 1번 브레이크까지 복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메뉴 선택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게시판 글보기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게시판 글쓰기이고요. 글쓰기, 4번은 게시판 글수정입니다. 글수정이고, 5번은 게시판 글삭제에 해당이 됩니다. 0번은 이제 이전 메뉴죠. 이전 메뉴니까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않고 그냥 리턴으로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리턴 사용하시면 이제 돌아가서 메인 메뉴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는 잘못된 메뉴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0번을 누를 때까지 계속 게시판에 있게 된다. 되시겠죠? 그러면 메인에서 게시판 컨트롤러로 이동하는 방법. 지금 메인에서 이쪽 메인 부분에서 여기 1번을 선택한 메인 부분에서 여기요. 메인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 이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성하고 호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먼저 필요하니까 생성을 합니다. 자바 할 때는 서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생성을 한 번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배우시는 거는 생성하고 호출해야 이쪽으로 이동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생성은 메인 메모리에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보드 뉴 해가지고 생성을 하시는데, 보드 BOARD 그 다음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세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자동화돼서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임포트가 필요해요. 위치가 틀려서.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임포트가 자동으로 대기하기 위해서, 여기 있죠? 자동으로 대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 생성하고 호출한다. 서비스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하시면 이제 이동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1번 게시판을 쓰시면 게시판 메뉴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1번 리스트, 2번 글보기, 3번 글쓰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0번을 누르면 이전 메뉴, 이렇게 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0번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둬라 이런 얘기죠.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은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기 보면 메소드 어사인드 static from should accessed in a static way, 스태틱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new 하면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스태틱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서비스는 스태틱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스태틱으로 만드시면 이제 new 하는 것을 얘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프로그램 짠 것은 필요할 때 메인 메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고, 메인 메모리 올리고 버리고, 이런 거를 이제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new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new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스태틱으로 안 만들고 그냥 퍼블릭, 컨트롤러는 퍼블릭, 보드 컨트롤러는 퍼블릭, 보이드 서비스. 스태틱이 없어요. 스태틱이 없으니까 메모리 올리려면 new를 하시면 됩니다. new. 생성하고 호출한다. 지금 여기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생성하고 호출한답니다. 생성하고 호출한다 이런 것을 이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시킵니다. 자, 서비스라는 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드 컨트롤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번에 클래스 만들 거는 보드의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 패키지, 서비스 패키지 안에 보드 리스트, 보드 게시판을 보드 리스트 서비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 되었으면 이제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그 인터페이스 나중에 만들 건데, 얘가 이제 나중에 이게 서비스 컨트롤러에서는 실행하자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보드 컨트롤러에서 여기 서비스라고 썼는데, 이거 서비스 메소드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그냥 실행하자, execute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컨트롤러에서 오려나는데,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똑같은 이름으로 호출하면 됩니다. execute라고 호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면 호출이 되는 거죠. 이쪽에 가서 실행합니다. 자, 보드리스트 서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리스트 서비스에서는 지금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건데요. 지금 퍼블릭 쓰셔야 되고, 리턴 타입은 이제 리스트, 데이터가 리스트 객체에 자바 유틸의 리스트입니다. 그 보드 부요라는 것을 이제 할 건데, 부요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다, 이런 뜻입니다. 저장하는 객체. 뜻이어서 보드 부요를 지금 현재 없어요. 없다 보니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패키지 컨트롤러는 아무데나 뉴 하시고 거기다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아까 데이터베이스 했던 것 중에서 보드 다음에 부요 패키지는 부요 패키지고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을 때 거의 비스무리하게 만들면 되고요. 보드 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맨 처음에 그 넘버는 롱 타입으로, 자바에서는 롱 타입으로 써주시면 되고, 넘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으로 타이틀, 컨텐트도 스트링이죠. 콤 맞힐 수 있습니다. 컨텐트, 라이트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 타입인데, 그 데이터를 표시할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그냥 스트링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트링 데이터 이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사용하시고, 롱 타입으로 히트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데이터고요. 맨 끝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소스 메뉴에서 제너레이트, 게터 앤 세터스, 셀렉트 올, 이제 여기 하는 것을 전부 다 선택하자. 셀렉트 올 누르시고 제너레이트 하면 이제 게터 세터가 나옵니다. 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접근이 못한다. 그래서 게터 세터를 만들어서 프라이빗에 대한 변수를 데이터를 받아가거나 이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 메소드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확인용 맨 끝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투 스트링 메소드를 해서 필드가 선택되어 있는데, 그냥 제너레이트 해주시면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객체만 찍으면 투 스트링 메소드 자동 호출돼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자바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익히셔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짜고 있는 게 자바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드 리스트에서 저희가 이제 걔를 호출하면 보드 부요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인풋가 자동이 되죠. 되시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이제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메소드 써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타입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중괄호 알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얘를 호출하면 이런 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저희가 그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맞춰줘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를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리턴 타입은 이거니까 요게 리턴 타입입니다. 이거 되돌려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동일한 이런 타입을 만드시고 변수 한 개 지정합니다. 리스트 만들어주시고, 보통에는 이제 리턴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할 때 뭐 페이지 처리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써주시고, 맨 처음에는 이제 얘가 참정 변수라서 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리턴 리스트 이렇게 쓰시면 타입이 같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잘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 중간에. 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DAO라고 얘기합니다. DAO. 데이터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제 쓰시는데, 보드 DAO를 만들겠습니다. 자, 보드부에다 누유하셔가지고요, 클래스라고 써주시고, 이름은 이제 보드 DAO, 데이터 처리를 하는 DAO를 써주시고, 부요 패키지 말고 DAO 패키지로 만들어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생성하고 호출하자, 이게 동일하게 이제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퍼블릭으로 만들어주시고요. 퍼블릭.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냥 퍼블릭 리턴 타입은 리스트, 아까 전에 리턴에서 나온 유틸의 리스트고요. 보드 부요가 들어있다. 보드 부요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나온다. 무슨 메소드를 하면 리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나온다. 나중에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는 페이지 객체나 이런 걸 받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턴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고요. 집어넣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합니다. 리스트 선언하시고 맨 처음에는 널인데 그 데이터를 다 채우고 나서 리턴 리스트를 돌려준다. 이런 겁니다. 요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채우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접속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정보나 이런 게 필요하시니까 그런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집어넣어서 쓰셔서 하시려면 이런 게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DAU 프로그램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util의 DB에 관련된 이렇게 util의 DB에 관련된 패키지를 따로 만듭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한 개 만드십니다. 패키지는 util의 DB고요. DB고요. 여기다 DBinfo 데이터베이스 DBinfo 정도의 클래스를 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저희가 그 쓰셔야 될 게 뭐 스태틱으로 퍼블릭 프라이빗으로 쓰겠습니다. 딴 데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 프라이빗 쓰시고 이제 스태틱 붙여주시고 스트링으로 맨 처음에 할 거는 URL 드라이버 스태틱 파이널 정도 또 붙여주시면 파이널 스트링 스태틱 파이널 정도 얘네들은 이제 변경할 수 없으니까 쓰시고 드라이버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것을 만들면 되겠고 드라이버는 이제 JDBC 그 오라클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라클의 JDBC의 드라이버의 오라클 드라이버가 해당이 됩니다. 오라클 드라이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프라이빗 그 오류 난다고 하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스태틱 쓰시면 되겠고 파이널 똑같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똑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복사 버튼을 깨겠습니다. 쓰시고 이제 드라이버 말고 URL 서버입니다. URL 서버를 설정하는 것은 이제 JDBC 입장에서 URL JDBC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오라클이 먼저가 아니고 땡땡을 이용해서 쓰는데 JDBC 땡땡 오라클 그냥 오라클 땡땡 띵 골뱅이 로컬호스트 내가 지금 내 컴퓨터에 돌고 있죠. 그러니까 로컬호스트 땡땡 포트번호 151 땡땡 SID가 X입니다. 그 써서 그 디폴트로 까면 X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몇 개 더 복사하셔서 이제 유저 아이디 자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를 이제 여기다가 맞게 쓰시면 되고 유저 아이디는 우리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패스트 1이라고 붙였습니다. 말은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요. 비밀번호도 이제 패스트 1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여기다 전부 다 썼고요. 틀리면 이제 틀리다고 얘기하면 고치면 됩니다.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은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이번에는 스태틱 변수를 이렇게 이용해서 한 개 하셔야 되네요. 그 드라이버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이제 프라이빗으로 스태틱이고요. 이제 불리엔 타입, 불리엔으로 있다 없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체크, 드라이버 체크 정도, is 드라이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처음에는 없다, false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틱 블록을 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그 드라이버 확인을 이제 이게 1번 드라이버 확인을 맨날 해야 되는데 드라이버 확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 하시는 방법은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방법은 class.forename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써서 쓰시면 이게 드라이버가 있어요 없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우스가 되시면 try catch finally 이런 거 써야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드라이버가 없으면 이제 프로그램은 빠이빠이입니다. 프로그램 더 이상 실행하시면 안 돼서 여기다가 2.print 스택트를 씻고 CSO를 이용해서 뭐 드라이버가 없다고 없다고 메시지는 쓰는데 이제 드라이버 로딩이 실패해서 종료 이렇게 쓰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종료하시면 됩니다. system.exit 해가지고 종료를 하시면 되고 이때는 1 지금 오류 실패로 종료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 드라이버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 try니까 있으면 이제 is 드라이버에다가
드라이버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제 to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언제 하냐 하면 이쪽에 이제 메인 컨트롤러 실행할 때 여기서 이제 여기 드라이버 확인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다가 드라이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db info를 맨 처음에 class.4name 해가지고 db info에 db info인데 패키지와 함께 쓰셔야 됩니다. 패키지. 여기 드라이버 쓸 때 보면 여기 이제 패키지를 클래스 포넷에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패키지와 함께 써놓은 것처럼 저희가 동일하게 이제 패키지와 함께 쭉 앞에다 씁니다. 패키지는 여기 db info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com.web장.util.db에 db info라고 있습니다. 야, 이제 찾아봐라 라고 이제 하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찾아봤을 때 저장합니다.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지금 패키지 com.web장의 util의 db의 dbinfo dbinfo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임포트 잘 들어가 있으시고요. 얘를 쌍따옴표 문자열로 만들어야 돼요. 문자열로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제 있냐 없나 찾아야 되고요. 마우스가 되시면 이제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를 만들어서 여기다 쓰시고 이때 이제 클래스 포넷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만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뚜로우 시킬 수 있습니다. 뚜로우. 드라이버 클래스에서 이쪽 드라이버 인포로 갔을 때 뭘 확인하냐면 스태틱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 스태틱 확인하는데 드라이버가 없으면 이제 얘를 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은 여기다 뚜로우를 또 이렇게 뚜로즈 쓰시고 이제 익셉션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얘가 트라이 캐치를 안 쓰고도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버 확인을 하시면 이제 컨트롤 F10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드라이버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서 드라이버 확인 완료라고 실소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드라이버 확인 완료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메인 컨트롤러에서 다시 컨트롤 F10을 하시면 이렇게 드라이버 확인 완료라고 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메인 메뉴로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게시판이고요. 이제 리스트를 할 겁니다.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했고 서비스 쪽으로 저희가 리스트 서비스로 가야 되고 서비스에서 DA로 가야 됩니다. 서비스로 갔어요라고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실소를 이용해서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보드리스트 서비스의 서비스 메소드에 서비스 메소드에 들어왔어요.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메인 컨트롤러에서 이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컨트롤러에서 1번을 누르면 메인 컨트롤러에서 1번 누르면 게시판으로 갔고요. 게시판에서 보드 컨트롤러에 가시고 보드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하시면 이제 게시판 리스트를 하시면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생성하고 뉴 보드 리스트 서비스 생성하고 호출한다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한다 세미콜론 하면 이동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뭔 짓을 했냐면 한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이제 DAO 쪽으로 가자. 이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실행을 해보시면 저희가 1번 게시판이고요. 1번 리스트 하면 이렇게 리스트 서비스 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DAO로 완료합니다. DAO 생성하고 호출한다. 아시겠죠? 그럼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리스트 입고로 하시고 이제 new 생성을 한다. 보드 DAO를 생성을 하고 호출합니다. 리스트 메소드로 호출한다. 이게 생성하고 호출한다로 하면 이동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생성을 하고 호출한다. 변수에다 저장해서 쓰셔도 되고 요거는 2번 이상 쓸 것 같은 변수에 저장하셔야 되는데 지금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DAO의 리스트 메소드에서 여기 왔습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실수를 찍어서 여기다가 이제 보드 DAO의 리스트 메소드까지 왔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찍어 보시면 실행해 봅니다. 지금 1번 게시판 1번 리스트 하시면 이제 DAO의 리스트 메소드까지 왔어요. 이게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종료해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